오늘 촬영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편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연고TV 보니입니다. 지금 두 분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연대분이고 여기는 고대분인데 각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13학번 3학년 한진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1학번에 재학 중인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진짜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학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불어불문학과는 이름에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불어학이랑 불문학 이렇게 두 가지로 주로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불어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학 쪽, 그러니까 문법적인 측면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문학 쪽은 이제 시나 소설, 또 연극 같은 이런 작품들을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똑같이 불어학이랑 불문학으로 나뉘는데, 불어에서는 문법이나 번역학을 배우고요. 불문 수업에서는 문학사 혹은 문학 수업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실 학생들이 제일 현실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인데요. 약간 입시 방법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많더라고요. 네, 우선 크게 정시랑 수시로 나눠서 뽑는데요. 네. 수시에서는 논술이 사라져서 없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랑 융합형 인재 전형이 있고요. 또 어학 특기자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제인재 전형이 있어요. 국제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영어 어학 성적을 갖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불문과 같은 경우는 불어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불어 자격증만 따면은 입학이 가능하냐, 합격이 가능하냐 이러면서, 그래서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사실 제가 어학 특기자 전형, 그러니까 국제인재 전형이 아니어서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제 친구들 중에 외고 나온 친구들이 주로 국제인재 전형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어보면 불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토익, 탭스, 불어 3개 갖고 있거나 아니면 토플, 토익, 또 불어 이렇게 갖고 있던가 하고요. 영어가 엄청 높은 학생들은 불어가 조금 낮아도 되는 것 같고, 아니면 불어를 엄청 잘하는 학생들도 있긴 해요. 그러면은 그게 끝이 아니라 또 자기소개서랑 면접도 보나요? 네네, 자기소개서도 쓰고 면접도 따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시 정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 학교도 이제 옆에 있는 고대랑 이제 수시랑 정시가 나눠지는 건 똑같고요.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능 성적이랑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들을 많이 보는 편이고,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들어온 게 이제 진리자율 전형이라고 학생부 전형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들어온 전형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진리자율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랑 생활기록부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1차를 붙게 되면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게 붙었지만 좀 아닌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을 볼 때 이제 글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프랑스 쪽에 많이 아는 것도 아니어서 좀 면접관들에게 눈에 좀 띌 수 있게 조금 저만의 약간 색깔을 입히는 작업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불어를 사용하는 게 이제 프랑스도 있지만 뭐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도 불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불어불문학과에 들어와서 뭐 외교관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식상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어불문학과를 나와서 이제 불어를 사용하는 뭐 아프리카나 그런 국가에 가서 제가 거기서 뭐 기업을 설립한다거나 아니면 그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한 일들을 찾아서 그쪽으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좀 방향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나만을 나타낼 수 있는 뭔가를 조금 가졌으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논술로 입학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연대 논술도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약간 논술 준비할 때 자신만의 팁이 있었다면? 자신한테 가장 잘 맞는 문제 유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각 대학교마다 논술 문제 유형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선 자기가 가고 싶은 모든 대학들의 논술 기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자신한테 맞는 문제 유형의 대학교를 고르고, 그 후에 그 대학교에 몇 개년치의 논술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많이 도움이 됐었고, 또 한 가지 더 좋은 추천드리는 거는 각 대학교별로 모의 논술을 보거든요. 그래서 모의 논술에 응시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거기 가면 실제 시험장 분위기도 미리 느낄 수 있고, 또 대학교별로 채점을 해주는 대학교도 있어요. 채점을 해주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전체 응시자 중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만약에 고3이라면 그 모의 논술을 치르는 대학교에 응시를 해서 미리 시험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불어불문학과에서 졸업을 하면 그 진로가 진짜 외교관이나 통번역가밖에 없는지 그런 네. 점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아요. 다른 언어를 하는 학과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시고, 이제 문과생들의 최대 고민이기도 하죠. 그 자신의 전공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는 게 최대 문제이긴 한데, 제 사담을 약간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운이 좋게 그 카투사로 이제 군 복무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군 복무를 하고 있으면 이제 같이 일하는 미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툭 건드려요. 그래서 또 학교 다니다 왔냐? 그래서 학교 다니다 왔다. 그러면 전공이 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항상 불어 전공한다. 그러면은 반응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비웃거나 아니면은 하나는 이렇게 괜찮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먹고 살 길이 있겠지 이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미군들한테 항상 저가 안 죽으려고 했던 말이, 내가 운이 좋아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영어라는 외국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너네들과 같이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어라는 거를 배우는 것 자체가 되게 자신한테 그 많은 기회를 주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꼭 불어불문학과를 나오면 꼭 프랑스어 뭐 번역가나 프랑스 외교관이나 그런 걸로 꼭 이렇게 한정지어서 생각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는 되게 기회 그 폭을 되게 넓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꼭 이거를 꼭 살려서 꼭 이거와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약간 수단으로? 네. 도구로? 그렇게 활용을 좀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과에도 네. 외교나 국제기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진로를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불어가 잘 맞아서 번역이나 교수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소수고, 사실 대부분은 취업 준비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취업을 할 때 자신이 프랑스 문화 혹은 프랑스나 불어랑 관련된 직업을 찾아서 취직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관련 없는 직업을 하느냐는 개인 선택의 차이인 것 같고요. 불문과라고 다 외교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취업을 하고 그때 좀 프랑스 관련된 거 혹은 불어 관련된 일을 하죠. 그 다음은요, 게스트분들이 또 자신들이 듣는 전공 강의를 몇 개 소개시켜준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수업은요, 프랑스 현대시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는 고학년들이 주로 듣는 수업이고, 여기를 보시면은 왼쪽이 프랑스어로 써있는 이제 시 원문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해석을 써놨는데, 이게 교수님이 어차피 다 해석을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학생들마다 이제 불어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시라는 거 자체가 이제 한국말도 저희가 읽었을 때 함축적이라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수업 따라가기 벅차고 이런 거는 없고, 이제 교수님이 읽어주시고 이제 해석도 다 해주시고, 그거에 관련된 표현 기법이나 아니면은 문법 같은 거도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불안대조 분석이라는 수업 자료를 불안대조 분석이요? 네, 가져왔는데 번역학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는 프랑스 언론사인 피가로 같은 곳에서 기사를 가지고 오면 과제가 이걸 번역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학 수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게, 똑같은 불어 텍스트인데 학생마다 번역을 해오는 게 다 달라요. 자신의 말투가 다 있어가지고 어떤 학생은 굉장히 딱딱하게 번역을 해오고, 어떤 학생은 되게 부드럽게 독자들이 읽기에 쉽게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온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번역을 해온 걸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번역하는 게 가장 한국어와 잘 어울리고 가장 독자들이 읽기 쉬운지 이렇게 번역하는 수업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강의 자료는 아니고 제 발표 자료인데요. 이거는 문학 수업이에요. 프랑스 문학 종류 중에 누보 로망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각자 자기가 읽고 싶은 누구로망 작품 중에 하나를 읽고 작품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마다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분석을 하고 발표를 하는 게 이 수업의 진행 방식이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제 약간 어떤 걸 배우는지 감이 잡히기는 한데 사실 여기에서 시랑 또 뭐 번역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불어 불문학과인데 그 불어 자체보다 약간 뭐 불어와 관련된 뭐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그거 뭐 해석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더 치중하는 편인지 궁금하거든요. 전공 열린 강의를 보면 불문 수업이 조금 많긴 한데요. 그렇게 불문이 너무 치중하진 않고 불문 수업도 있고 불어 수업도 있고 그리고 번역 수업, 문법 수업도 있고 번역 수업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불어 불문학과가 교직 이수가 가능해서 한두 개씩 교직 과목도 있고 아니 지역학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강의 만약 자신이 문학이 좋다 하면 수강 신청할 때 문학 강의를 다 신청하시면 되고 만약에 문학이 안 맞다, 난 불어를 좀 더 깊게 배우고 싶다 하시면 불어 문법이나 번역 강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불어 위주의 수업은 이제 프랑스어 회화나 신입생이 들어오셨을 때 이제 배우는 기본적인 불어 같은 수업들이 몇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그런 수업은 조금 없고 이제 불어학이랑 그 다음에 문학 이렇게 위주로 운영이 되고요. 그럼 저희도 교직 이수는 있고 이제 저처럼 이제 불어를 조금 못하는 네. 그러신 분들은 이제 불어를 그나마 사용하지 않는 약간 어학이나 문학 쪽 수업을 많이 들으시는 편이고요. 이제 교환학생을 갔다 오셨거나 고등학생 때부터 불어를 많이 하신 분들은 회화나 아니면은 불어를 많이 사용하는 수업들을 주로 들으시거든요. 다양한 뭐 수업들이 있으니까 약간 선택해서 들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번 시즌부터는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게 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불어를 아예 모르는 상태로 입학을 하면 수업에서 많이 뒤처지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약간 불어를 이미 할 줄 아는 또 유학파 학생들 아니면은 뭐 불어 뭐 성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불어를 조금 하신 분들은 이제 외고를 나오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살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수는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제 저처럼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웠지만 뭐 까먹는 수준이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시면은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살다 온 친구나 외고 불어과 출신들이 한 10명 내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입학해서 알파벳부터 배웠거든요. 근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저도 연대랑 마찬가지로 입학하자마자 알파벳부터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들으면 따라갈 수 있고요. 물론 프랑스에서 살다 온 친구나 외고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전공을 듣거나 상대적으로 좀 공부를 적게 해도 시험을 잘 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불어를 처음 배운 학생들이 뒤처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열심히 하면 똑같이 좋은 성적도 받을 수 있고 또 교수님들도 처음 배운 학생들을 많이 배려를 해주세요. 말하는 거 보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까 처음 수업 대비 기말 때 얼마나 상태가 좋아졌는지 얼마나 불어 실력이 많이 늘었는지를 알아봐 주셔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요. 불어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뭐 공인인증 시험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제일 유명한 게 델프라고 이제 프랑스어 능력 시험이 있고요. 이거는 A1, A2, B1, B2, C1, C2 이렇게 6단계로 나눠져 있고 이제 A1, A2 같은 경우에는 입문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되시고 이제 B1, B2 정도가 이제 회사에서 나름 인정을 해주는 중상급자 정도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C1, C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대화를 하는 그래서 원어민들도 아마 C2는 좀 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C1, C2 같은 최상급 정도의 수준도 있습니다. 다른 자격증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잘 모르고요. 저도 똑같이 델프라는 시험을 알고 있는데요. 이 델프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같은 경우는 델프 B2를 따는 게 졸업 요건이에요. 그래서 졸업 못해요? 네, 졸업을 못해요. 그래서 네. 고려대학교 불문과에 오시면 모두 델프에 응시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혹시 연대도 졸업 요건이 델프인지? 네, 저희도 아마 졸업 요건이 그 B2, 그러니까 불어는 배두를 따야지 졸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불어불문학과는 교환학생을 대부분 프랑스로 가는지 물어보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어문 계열이다 보니까 많이 가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프랑스로 많이 가기는 해요. 근데 다 프랑스로 가는 건 아니고 정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영어권이나 다른 데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환학생 외에도 저희 학교에 7+1이라고 과 내에서 보내주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환학생은 영어권이나 아니면 다른 유럽권으로 갔다 오고 갔다 온 다음에 한 번 더 프랑스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프로그램은 많은 친구들이 가는 편인가요? 많이는 아니고 교환학생을 좀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학교는 외국대학이랑 이런 교류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교환학생이랑 이제 방문학생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영어권이나 아니면 프랑스로 1년 단위로 되게 많이 가는 편이고요. 이제 방문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그 파리가 아닌 그 밑에 앙제라는 지방에 6개월 동안 가는 게 있는데, 이게 교환학생보다 그 티오가 많아서 방문학생으로 되게 학생들이 많이 가고, 그리고 되게 실력이 많이 늘어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수업도 불어로 진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꼭 불어를 이제 프랑스만이 주로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뭐 벨기에나 스위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위스로 교환학생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스로도 많이 가고, 이제 프랑스 파리나 아니면 그 다른 지방에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과 소개에 대한 방송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불어불문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분들한테도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라든지 뭐 위로의 한마디라든지. 불문과가 모든 대학교에 있는 대중적인 과도 아니고 대형과가 아니라 소수과이기 때문에 정보를 찾기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 인터뷰가 불문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어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주변에 되게 은근히 많거든요.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몽쉘. 네네. 이런 몽쉘도요? 네, 몽쉘도 불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주변에 은근히 많이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외국어니까 뭐 잘하는 사람 많겠지, 아니면 뭐 가면 뭐 할 일 없겠지, 이런 거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저희가 준 정보에 의해서 나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저없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불어불문학과의 소개가 끝났고요. 다음 주는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분들이 나와서 소개해줄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안녕. 안녕.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슬플레, 페이스북, 안녕.